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등을 빼곤 모두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학원도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달 22일 수능시험 이후에 제한을 풉니다. 방역 패스도 시작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과 경마, 경륜, 카지노 등 13만여 개 시설에 입장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회나 행사에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관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가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도 비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50%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했을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 우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6주 간격으로 2단계, 3단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올 경우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인파를 비집고 한 클럽 앞에 도착합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사장님 점검은 해야죠. 점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점검을 누가 못하게 해요. 근데 한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한번 날 아니라. 저 앞에가 한 번도 안 마시고 제가 가고 있다고 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취재진은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뒤에야 단속반은 겨우 내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클럽. 단속반은 한 테이블에 손님이 8명을 넘진 않는지 백신 미접종자가 기준보다 많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코로나 방역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백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곳에선 일반 음식점인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클럽처럼 영업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춤추는 가게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밖에서 보면은 네. 지금 엄청 그 춤추는 음악들과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놓으셨잖아요. 헬로윈데이 합동 단속 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춤추기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등 7곳이 적발됐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에서만 방역수칙 위반 7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72명이 적발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식당과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대부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태원 때 그런 대유행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확산세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젊은 층을 통한 감염이 결국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감염에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우선 내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또 이후에도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역 패스제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덜란드 남부 도시 스에르토엠보스 시내입니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9월 말 1.5m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다만 식당과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인 코로나 패스나 24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패스를 찍음으로써 심적 안정감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ant ik ben al gevaccineerd. Sommige mensen doen het ook niet mee. Eigen mening. Ik ben niet tegen ook. Maar voor mij, de overheid heeft ons ook gesteund tijdens de lockdown. Dus ik moet ook die regels houden. Ik werk ook mee. 하지만 사실상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든 지 한 달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1000명대에 머물렀던 확진 규모는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대폭 해제된 데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Regelgeving, 1,5 meter afstand, het dragen van mondkapjes, dat bestaat niet meer in Nederland. Mensen dichter bij elkaar mogen komen. 이처럼 감염자 급증에 일반 진료를 줄이고 코로나 치료에 집중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일상 회복보다 감염 차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k heb meer het gevoel als je goed ventileert, afstand houdt, dat je dan ook al een heel stuk ver bent en wel vaccineren. 네덜란드 정부는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푼 지 한 달 만에 11월부터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중증 입원 환자 5명 중 4명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을 고려해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에 별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덜란드에서 YTN 월드 장혜경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스튜디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미국 현지인들이 드라마 속의 게임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가자 80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3,0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 오징어 게임에서 선보인 게임을 직접 즐겼습니다. 승자에게는 수백억 원은 아니지만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This is great.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It was so much fun. I enjoyed all the Squid Games. I loved the show too. I loved the museums and the culture that was shown to us. And I can't wait to actually take this trip there and really. 미국에서의 오징어 게임 열풍은 압도적인 시청 시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오징어 게임 시청 시간은 무려 32억 6천만 분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20일 주간에 19억 1천만 분, 9월 27일 주간에 30억 분을 돌파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에 오른 넷플릭스의 미드나잇 매스 시청 시간 11억 7천만 분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스트리밍 콘텐츠 가운데 주간 시청 시간 30억 분을 돌파한 작품은 올해 들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고 역대 6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한글과 김치 등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미국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제인 헬로윈 데이에 맞춰 오징어 게임 의상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도쿄도 신주쿠행 게이오센 전철안. 겁에 질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이 나게 다른 객차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편 객차에선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철이 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뛰어내립니다. 전철 내 묻지마 칼부림과 방화로 17명이 다쳤고 칼에 찔린 7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신을 핫도리 교타라고 한 24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조커 복장을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도쿄 전철에서 30대 남성이 승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참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조커 복장과 흉기에 있는 피가 가짜로 보여 용의자를 처음에는 헬로윈데이 파티 참가자로 여겨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행 중인 열차 내 무차별 흉기 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용의자가 참고한 지난 8월 도쿄 전철 사건에 앞서 2018년에도 신간센 고속열차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가을 햇빛 아래 나무들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빨간 단풍, 호수 주변의 오렌지빛 단풍은 화려한 빛으로 수목원을 수놓았습니다. 잘 정리된 수목원 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단풍나무는 각각의 색과 멋을 뽐냅니다. 올가을 수목원의 첫 단풍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찾아온 10월 추위 탓인데 단풍색도 예년만큼 선명하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갑자기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으면서 단풍이 시작돼야 할 시기에 제대로 좀 물들지가 않아서 검게 타버린 그런 개체들을 조금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의 단풍은 이미 산의 80%가 물든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 그 밖의 산은 현재 산 정상부터 20%까지만 변한 첫 단풍 상태. 애초 예상보다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11월에는 동시에 절정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첫 단풍은 예상보다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단풍이 빠르게 절정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추위의 색이 예년만큼 곱지 않지만 단풍 시기가 늦춰지며 올해 11월은 가을 단풍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가 있는 축사 안으로 커다란 상자 모양의 기계가 들어섭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는 로봇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소의 먹이통에 사료를 부어줍니다. 먹이통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먹이를 주고 먹이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감도 전자저울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설정한 양만큼의 사료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 설정 양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우 200여 마리가 하루에 먹는 사료는 약 2,400kg. 이 많은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로봇이 이를 대신하는 겁니다.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는 4, 5일에 1시간씩 원료만 투입해주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젖을 짜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젖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오면 로봇팔이 나와 젖을 짜는 건 물론 세척과 소독까지 척척 해냅니다.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로봇이 깔 짚을 축사 바닥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역시 무인 자동 방식이라 힘도 덜 들고 무엇보다 농장주가 먼지를 마시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많은 축산 농가가 고령화로 가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장치들은 가축 관리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작업용 로봇이 농가 일손을 대신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스토커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는 시도를 합니다. 집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는 휴대전화에 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 살려주세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경찰서 상황실에도 전 남자친구의 침입 시도가 CCTV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상황실에선 즉시 지구대와 형사들에게 출동 지시를 내립니다. 살려달라는 신변보호 대상자건입니다. 사람이 칼 들고 있다는 풀밭입니다. 주급 종발 바라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대피시키고 침입한 전 남자친구를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합니다. 제주경찰이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 시범 운영에 대해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중학생 피살 당시 CCTV가 녹화 기능만 있어 실시간 안전 확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입니다. 인공지능 CCTV는 미등록자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실시간 비상 알림을 전송하고 112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CCTV 5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뒤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일손이 없어 수확 시기를 놓친 무밭. 다 자란 무가 아무렇게나 놔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는 상황. 수확에 나선 자원봉사자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농촌 봉사활동. 지난해에 이은 사과 따기 봉사활동에 나름 비결도 생겼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이 꼭지가 없거나 그러면 요거는 그 파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꼭지를 살려서 이렇게 바짝 이런 느낌으로 따줘야 돼요. 4,000제곱미터 과수원, 300그루 사과나무에 빼곡히 달린 사과. 60여 명 자원봉사자가 구슬땀을 흘리니 하루 만에 수확을 마쳤습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80대 농부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할 수가 없죠. 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 조치로 봉사활동을 오던 대학생들의 발길도 끊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일손 돕기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좀 이런 봉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희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해외 공연 물꼬를 트는 건 BTS입니다. 11월과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차례 공연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첫 대면 공연이자 첫 해외 공연입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곧 볼 날이 머지 않았어요. 몬스타엑스 역시 내년 1월과 2월 북미 투어를 발표했고 트와이스도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은 티켓부터 상품 매출까지 K-팝 그룹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BTS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스타디움 공연으로 102만 명을 모아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해외 투어를 시작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공연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온 오프라인 병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TS는 LA에서의 공연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두 마리 토끼가 생긴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공연은 이제 체험용으로만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는 것만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소통으로 오히려 팬층을 늘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POP 투인량은 어떤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오히려 언택트 상황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혹은 팬미팅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획사들의 경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개항박물관.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관세 주권을 확립하게 된 중심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6년 전 첫 개항 때 일본과 광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조선은 뒤늦게 관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일세이라는 규정집을 만들어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 수 있게 됩니다. 무관세 조약이 불합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책으로는 배웠는데 이렇게 실제 유물을 보면서 다시 배우니까 그때가 상상이 돼서 마음이 아프고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은 미국과의 근대적 조약을 통해 수입 10%, 수출 5%의 관세율을 정했고 이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도 관세를 물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위치와 최초로 설립된 인천 해관의 위치 또한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왔는데 이번 개항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를 받았던 위치도 지금의 인천 개항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세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 해관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 인재 중에는 관세 행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 총해관 세무사는 외국인 멜렌도르프가 맡았습니다. 또 무역과 날씨의 연관성 때문에 해관이 기상청 역할도 겸했다는 상세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군대를 받아들인 해양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기획 전시를 함으로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온고이 지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항장에 관한 많은 기록과 건축물, 유물을 간직한 중구는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중심으로 백범, 김구거리 조성과 다양한 기획 전시회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moi je suis une énorme fan de chocolat. Je vais me retenir de ne pas manger ma robe. Que sur la photo de mon disque orange, suis-je seulement seule, celle dont j'ai l'air.